아멘.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는 세속적인 복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실패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저도 최근에 굉장히 참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막 크게 되어야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낮은 자로서의 그 겸손한 삶 속에서 진짜 천국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 그리고 그 제목 나누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는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감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1번 보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사진이죠. TV에 뉴스에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국제 엠네스티 부시 센터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여기 있고 싶을까요? 그 말 자체가 귀순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가당착이죠. 자기들 말 속에서 거짓말이 막 뿡뿡뿡뿡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이 대목에서 슬프고 한탄스러운 것은 뭐냐면, 북한에 돌려보내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가 사법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까? 넘어가면 당연히 무조건 총살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정말 처형될지 아니면 어디 아우지 탄광이나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갈지 그걸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가족의 연좌제까지 전부 다 걔들은 적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개 처형까지 하는 이런 인권 유린, 인권 말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그 악질적인 나라도 아니죠. 그런 집단에다가 이 우리나라의 도망온, 정말 살해범이라면 도망온 거 아니겠어요? 피해서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죠. 귀순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보냈다, 살해범이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당시의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조금 소리를 이제 못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민주당 세력에게, 문재인 세력에게 너무너무 분개하고 너무 통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고 뭐가 좀 잘못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검찰 수사로 해가지고 이제 증거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것을 무조건 강제 북송시키려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이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로 그냥 움직여버렸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순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놈들은 돌려보내야 돼, 강제로 북송시켜야 돼 라는 전제 하에서 그냥 모든 걸 짜맞춰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북송을 시켰지만요, 실제 조사를 그 당시에 합동조사한 것은 하루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법무부나 이런 쪽에다가 군에다가 강제 북송을 시킨 사례가 있는가, 그런 법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기도 전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입니다. 이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해야죠. 더 깊이 조사를 해야죠. 걔네들이 살해범이라고 하면 야 증거를 갖고 와 하고, 그리고 선박도 걔들이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감식을 하고 거기서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식해서 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못하겠다고 딱 국정원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딱 중지시켜놓고 뭐 해버렸어요? 소독해버렸어요. 소독을 했던 그 검역원이 뭐라고 하냐, 아무런 흔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큰 배도 아니에요. 8명, 9명밖에 타지 못하는 배고 오징어 배다. 오징어 배는 뭐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해안에서 육군이지만 해안 경계에 근무를 좀 서봤는데, 밤에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배인 줄 아세요? 오징어 배예요. 오징어 배. 오징어는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딱 띄워놓고 깜깜한 밤에 이 오징어 배 주변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놔요. 밤에 작업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한 명씩 꺼내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때려서 죽여가지고 16명을 이렇게 했다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치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대고 잔인 무도한 짓을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런 강제 북송은 유엔사에서도 이렇게 시킬 수 없는 것이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문점 들어가는 문을 다 이렇게 유엔사가 이게 통제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 권력으로 그 통문을 강제로 열게 해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엔사에도 그렇게
강제 북송시키는 데 도움 달라고 해도 5번이나 거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근데 국제법을 다 위반하고 유엔사도 위반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미국처럼 도와주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게 놔두겠습니까? 중국말 안 들으면?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미국은 신사의 나라요. 유엔사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봐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이제 국제법에도 회부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의회, 영국 의회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국제 그 인권 단체들이 이 증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예?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는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으니,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지켜야 돼. 지금 얼마나 민노총이 이네들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대우조선에 공권력 투입하면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그 촛불 집회 또 하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또 끌어내리자 탄핵 얘기도 하고 난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 대우조선 그 노사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공권력 투입 안 하고 저놈들이 8,000명을 모아놨어, 전국에서. 다오락 해가지고. 또 문정현 신분가 이 사람은 또 2,000명을 몰고 간다고 희망버스 어쩌고 해갖고 또 도대체가, 제가 오면서 우리 박재남 목사님하고 얘기했죠. 여기 GM대우 자동차 공장 있었잖아요. 왜 없어졌습니까? 여기도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강성노조예요, 강성노조.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질 않는 거야. 노조가 나와갖고 그냥 완전, 군대야, 군대, 걔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기업이 떠났어. 그러면, 저거들이 기업 해야 될 거 아니요. 공장을 살려야지. 살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웃기는 일이죠. 지들 밥통을 다 깨놓고서 또 먹고 튀었대, 먹튀래. 그러고 비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느냐. 민노총을 앞세워갖고요,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 그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이제. 국가가 다 간섭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을 여기도 만들겠다는, 지들만 먹고 사는. 그래서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김정은 장군님께 다 바치자,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민노총 애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무조건 그냥 무슨 데모를 해도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까? 무슨 1m짜리 철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번에 80개 중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에서 이게 해가지고 경찰도 동원해가지고 공권력 딱 준비해놓고 투입 연습을 하고 말이죠. 강력하게 나가니까 결국은 얘들이 깨갱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법을 어겼거든, 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곳곳에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미줄들이 꽉 쳐져 있었는데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정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못 받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민노총을 비롯한 그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아주 집요하게 그물망처럼 다 돼 있어가지고요, 걔들은 그냥 하나로 무조건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 방송의 노조를 다 누가 잡고 있냐? 민노총 애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본을 수집을 할 때에 주로 그쪽 경향을 갖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
그 몇 명의 아주 주동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 따라간 사람들은요 아주 그 고수불자들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거든. 예. 천사의 미소를 띠고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율이 반등하고 진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민주당이랑 추미애랑 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제2의 용산 사태다 해가면서 공권력 투입하면 이제 완전히 막 다 박살이나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권력 투입 안 하고 이 민주노총, 이 하청 노조를 갖다가 굴복시킨 겁니다. 얘들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철창에 갇혀갖고 있는 그 친구 사진 찍은 이렇게 눈을 보니까 사람 눈이 아니요. 완전히 눈에 살기만 가득하고 그냥. 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니. 지금 막 초창기에 지금 한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지지율 푹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불안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탈북민이 보낸 돈을 보위부에 갖다 바쳤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이달 초 길주군에 사는 60대 여성이 남조선에 사는 딸이 보내온 돈을 담당 보위원에 가져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보위원들과 정보원들은 이 가족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면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담당 보위원은 매일같이 집 주변을 맴돌고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서 딸에게서 연락이 오는지,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인지, 무슨 밥을 먹으며 반찬 가짓수는 몇 가지나 되는지, 며느리는 어떤 물건을 파는지 등을 묻는가 하면 가족이 가는 곳마다 미행을 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평소 보위부의 겁박에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그 길로 돈을 들고 담당 보위원을 찾아가 자수하고 돈을 바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요즘 보위원이나 안전원들이 월남 도주자 탈북민 가족 세대에 대한 감시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겁을 줬으면 죽을 먹는 어려운 생활 형편에서도 돈을 가져다 바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그들이 못 먹이면 딴 데 가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하여튼 미국이든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국민이 벌어가지고 보내주면 자기 국민 잘 먹고 산다는데 그것까지도 방해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너는 못 먹고 너는 굶어서 죽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랄한 집단이 무슨 놈의 그게 무슨 지도자고 그게 그런 것들을 대화의 상대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그들이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원수로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오로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의 정권 권력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도. 그러면 김정은이의 그 권력을 유지해줘야 됩니까? 부셔버려야 됩니까? 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죠. 그것들은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핵실험도 함부로 못하고 좀 경거망도 못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그 정책이 있어도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못합니다. 왜? 지금 뭐 미국하고 딱 한미일 동맹 체제로 해가지고 막 전투기 날라다니죠. 막 항공모함 뜨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민노총 깨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때려 부시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북한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한 북한에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 공개 처형조도 없애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요구를 못 합니까? 서독은 동독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 동독이 제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서독하고 비슷한 체제가 되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절대 저기는 철벽이죠, 철벽. 그리고 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는 저런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3번 보겠습니다. 7월 초에 또 중순에 북한의 쌀값이 근 3년 이래 최고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킬로그램당 6,000원을 넘기고 있다. 자, 이런 걸로 환산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 화폐 가치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쌀 20kg에 얼마요? 2천만 원. 여기서 지금 킬로그램당 6,000원 하면은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해. 말하자면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6,000원 우리는 아무 돈도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북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쌀 20kg에 2천만 원이라니까. 김동주 집사님, 쌀 20kg에 2천만 원 주고 사 먹을 거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야. 킬로그램당 6,000원이라는 그거야. 왜냐하면 월급이 5, 6천원밖에 4, 5천원밖에 안 되니까. 잘 받아야 6천원. 진짜 많이 받는 사람 6천원 받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름이 되면 식량이 수확이 되고, 또 대체 식량들이 있잖아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 감자, 밀, 보리. 근데 이런 작황이 안 좋대요 지금. 그래서 여름이 돼가지고도 이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오히려 한 달에 일주일 만에 100원, 200원씩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장마당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제한하고 막 단속하고 난리잖아요. 자, 우리 4번 봅니다. 4번 박주민 당대표 출마 3페이지.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박주민이라는 사람 우리 TV에 잘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잘 보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당대표 나오면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이 사람은 꾸준히 하여튼 줄기차게 이 차별금지법을 막 이름을 바꾸고 막 해가지고 계속 내놓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회개해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잡아야죠. 자, 거기 뭐 자기가 공약 내놓은 거 보면은 대표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민주당을 재건할, 윤석열 정부를 경제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에게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납니다 이제. 자, 5번 보겠습니다. 10만 운집한 큐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다음 세대 지키자 했는데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사진 보면 사람 많죠? 10만 명 정도 이번에 모였다는 겁니다. 시작. 동성애 큐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16일 서울시 의회 앞 도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같은 시간 서울광장에서는 서울 큐어 문화축제가 열렸다. 국민대회는 식전 공연, 일부 연합예배 및 기도회, 2부 개회식, 3부 국민대회, 4부 거리행진인 러플 퍼레이드 국민대회 순서로 개최됐다. 행사 이후 4부 러플 퍼레이드는 모든 참가 인원이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이동한 후 다시 서울시청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서울광장은 불건전한 행사인 서울 큐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오세훈 시장의 처사는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했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다. 동성애 큐어 행사를 속히 뿌리 뽑자고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큐어 축제는요 16일 하루로 딱 제한이 됐어요. 그리고 거리 행진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복장도 너무나 이렇게 말하자면 막 노출된 이런 것들은 또 제한을 시켰어요. 거기서 파는 상품 같은 것도 막 성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한시키고 상당히 많이 제한을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차별이나 어찌나 또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예? 작아졌죠. 작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안 다룹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대통령 바꿔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해나가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조로 계속 가야 대한민국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또 뒤집어지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절망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한 번 놓쳤잖아요. 얘들이 계속 이어갈 것을 생각하고 좀 살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잡으면요, 그때는 완전 절단 내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들 살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북송 사진의 반인륜 범죄 행위 낱낱이 규명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흉악범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수집하지 못하고 또 배가 왔는데도 배마저도 감식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래놓고 흉악범이라고 몰아붙이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국민을 아주 뭘로 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하는 거지. 바보 멍충이로 하는 거죠. 응?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치로 잡는 게 아니라 법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꼼짝 말합니다. 점점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 목소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섭거든. 법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대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잡혀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로 감사를 드리고 이대로 유지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내용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특히 어디가? 호남 지역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되어 힘을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나게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그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께서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분기만을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